반갑습니다. 오늘 임신 준비를 위하는 분들, 그리고 임신 중이신 분들이 어떠한 영양제를 드셔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 부분들은 섭취하셔야 하는 기간이며, 이렇게 색깔이 다른 부분은 시작을 권하거나 중단을 하거나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는 기간입니다. 드셔도 괜찮은 기간이지만 논란이 있는 부분인지라 뒤에 설명을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영양제의 섭취 목적과 함량, 그리고 시기는 대부분 2022년 7월에 따끈따끈하게 나온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을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지금 보신 이 순간에도 그리고 임신 후에도 계속 드셔야 합니다. 비타민 D에 대한 항목을 보면 비타민 D는 1000에서 2000 IU 정도 드셔주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용량이며 지금까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인정받는 용량입니다. 그리고 임신 준비 또는 임산부 기준상 4000 IU까지는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 제품들을 보면 2000 IU와 5000 IU 이렇게 대부분 선택하시는데 가장 안전하게 비타민 D 2000 IU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비타민 D를 먹지 않아 왔다. 그러면 2알씩 드셔서 4000 IU를 한 달 정도 드시면 수치가 쭉 올라갑니다. 그 후에는 2000 IU를 내려서 유지 용량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임산부 수유부들을 위한 영양제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각종 어떤 제품들을 드시더라도 비타민 D는 수치를 한번 보시고 섭취하시는 게 좋은데 적게는 500IU에서 1000IU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비타민들로 한 번에 섭취하라는 목적으로 임산부 영양제들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섭취하고 조율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생각한다면 4000IU 안전하네. 그럼 바로 4000으로 간다. 이러지 마시고 다른 깔아두는 임산부 영양제를 드실 수도 있으니 2000IU를 선택하시면 안전하고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엽산으로 아이들의 척수신경부터 뇌를 구성할 때 필요한 성분으로 DNA 합성에 필수적인 비타민입니다. 논문의 엽산 쪽을 보면 임산부의 엽산 하루 권장량은 유럽은 600마이크로그램에서 미국은 800까지고 최대 용량을 1mg으로 제한하기는 하나 아직은 증거가 불충분하며 신경관 결손 고위험군에서는 4mg까지 쓰기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유명한 솔가나 오름쪽 같이 일반적인 엽산 그래도 괜찮기는 하지만 한국인 특성상 엽산 대사에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엽산은 요즘에는 많이 추천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논문에서도 활성형 엽산인 5-MTHF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기존 엽산을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돌연변이의 경우에도 활성형 엽산은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난임 중이거나 임신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은 가급적 드시는 게 좋고 혹시 임신이 잘 돼 있더라도 약간의 투자로 많은 위험 요인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두뇌와 신경 척수와 관련된 비타민으로 언제 임신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챙기고 계시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보충제보다도 엽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엽산이 활성형 엽산인지 쉽게 판별하는 방법은 이렇게 네이클로버, 쿼트레폴릭이라고 적힌 엽산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엽산은 여성분들에게는 무조건 중요하지만 정자를 생성하는 DNA에도 필수적이니 양질의 정자를 생성시키기 위해 남성분들도 같이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엽산은 활성형을 14주 전까지는 필수적으로 드셔야 하며 그 이후에도 아이를 출산하기 전까지는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14주 때부터 가급적 드시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몸에서 농도가 오르기까지 꽤 시간이 걸리기에 몇 주 정도 일찍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오메가3는 조산을 막으며 아이들의 두뇌를 구성하는 DHA를 직접적으로 보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논문의 오메가3 쪽을 봐봅시다. 오메가3는 뇌와 망막의 성분이 되며 뇌의 60%가 실제 오메가3 성분 그 자체입니다. 부족하거나 없으면 당연하게도 발달을 못하겠죠. 실제로 오메가3가 저것도 중요하지만 임신, 조산도 막고 산후 우울증도 낮춰줍니다. 오메가3를 선택한다면 저는 필수적으로 동물성 오메가3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상업적으로 식물성 오메가3를 광고를 하고 있는데 채식주의자, 비건이라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오메가3는 동물성으로 그것도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메가3를 보면 이렇게 EPA와 DHA 합으로 표기가 되는데요. 만약 EPA가 0이고 DHA가 900이면 합으로 900으로 표기할 수 있는 아주 편법적인 게 있습니다. 식물성 오메가3는 애초에 조류 오메가3이므로 여기에서 DHA만 만들어내기 때문에 DHA가 100%에 가깝고 EPA는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도 EPA는 DHA가 태반을 통과하는데 도움을 주기에 머리에 성분이 되는 DHA만 함유된 것보다는 EPA와 DH가 둘 다 함유된 오메가3가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EPA는 동물성 오메가3에만 있기 때문에 동물성이 훨씬 더 좋습니다. 조산도 막고 염증도 막고 그리고 아이의 뇌 발달에도 도움이 됩니다.
임신 후기에 오메가3를 중단해야 한다. 이런 말이 많은데 보수적으로 접근하신다면 40주가 될 때부터 중단하시면 됩니다. 예전 연구에서 과량의 EPA를 투여하면 출혈 문제가 단 0.1% 증가한다는 논문도 있었지만 2018년에 바로 반박당했습니다. 이게 용량적으로 과량인 게 중요합니다. 많이 먹으면 당연하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많다. 과량의 기준이 2.7g입니다. 2,700mg으로 거의 3알에 가깝습니다. 2.7g 이하에서는 안전하다고 되어 있고요. 500에서 1000mg 용량에서는 그러니까 오메가3 한 알의 용량이죠. 산후 출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고 이미 논란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임신 중기에는 하루 2알 정도 오메가3를 드셔도 괜찮고 이렇게 40주가 되면 보수적으로 해서 한 알로 낮추는 것은 굉장히 안전하며 여기에서도 불안을 느끼신다면 이때부터 중단하시면 괜찮습니다. 철분은 14주 전기부터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이때부터는 보건소에서 철분을 무료로 받아서 드실 수 있는 주차인지라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받으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제가 보건소에서 받아온 철분제를 보면 삼가철, 그래도 고가의 철분을 사용함으로써 꽤나 괜찮습니다. 예전에는 이가철, 저렴한 생철을 줘서 진짜 변비가 너무 심하고 섭취하기가 난해했는데요. 임신 때 변비를 겪는 분들이 많아 삼가철로 바뀐 듯 합니다. 산모 빈혈의 경우 아이의 저체중, 부당 경량화, 조산과도 관련이 있고 심한 빈혈의 경우 산모 본인의 사망 가능성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빈혈이 있다면 미리미리 철분을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삼가철, 그리고 액상의 경우에도 임산부 분들과 위장이 약한 분들은 변비가 오기도 하며 장기 복용 시 철 중독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가급적 이 햄철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햄철의 경우 변비가 일어나지도 않고 철 중독의 위험성도 굉장히 낮습니다. 임신 시에는 햄철을 드시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삼가철과 같은 철분제로 내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칼슘제의 경우 20주부터 드시는 것을 가급적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칼슘은 아이들의 골격을 생성하는데 당연하게도 필수적입니다. 아이들의 뼈가 엄마의 체내에서부터 이동하는데 칼슘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어머님의 몸의 뼈가 매우 약해집니다. 또한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혈압 조절 그리고 호르몬 조절에도 필수적인지라 임신 20주부터 출산까지는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칼슘제는 200에서 500mg의 칼슘이 들어가 있는 칼슘제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약국용이는 어디든 이렇게 너무 넉넉하게 칼슘이 들어간 제품은 드시면 오히려 좋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칼슘제에는 대부분 이렇게 비타민 D가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섭취하고 있는 비타민 D가 하루 최대 4000IU가 넘지 않도록 배치하셔야 됩니다. 총 5개의 영양소는 시기에 맞춰서 드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어머님들이 출산을 하기 전에 장에 불편함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은 가급적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를 자연분만할 때 이렇게 질을 통과해서 나오는데 질에 있는 유산균이 이렇게 몸에 묻습니다. 유산균 샤워라고 하는데요.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 질을 통해서 나오지 않으니 우리 아이에게 더 악영향을 주나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머님들이 유산균을 드시고 장 건강도 좋고 자연분만하면 겸사겸사 좋은 거고요. 제왕절개를 하면 유산균 샤워를 못했지만 아이가 크면서 유산균을 먹이시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고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임신 중에는 장 건강이 저렴한 유산균으로 힘을 못 쓸 때가 많으니 나름 그래도 고급 유산균들 쪽으로 장 건강을 대비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화불량이나 변비가 오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약을 쉽게 드실 수 없기에 미리미리 장을 튼튼하게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들이 임신 중에 변비가 오면 푸른보다는 딥푸른 그리고 마그멜과 장쾌락과 같은 락툴로스와 같이 안전하게 몸에 전혀 흡수가 안 되는 변비약들이 많기 때문에 참지 마시고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님들의 정신적인 건강도 같이 챙기셔야 어머님들이 행복해지며 아이들이 행복해집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산부 영양제들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불편할 수 있는 부분과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영상을 제작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급적 전부 답변해드리니 마음 편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